여러분들 솔직히 유튜브에서는 이제 편가르기 많이 하잖아요. 이래서 MG라는 말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한테 하도 그 MBTI 뭐 이거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뭐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방송에서. 공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정서적 공감. 감정이입이죠. 상대방이 울면 나도 좀 슬프고 약간 이런 느낌. 두 번째가 뭐냐면 인지적 공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진짜 역지사지의 태도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공감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서적 공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걸 부족 본능이라고 해요. 본인이 지금 속해 있는 내부 집단에만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집단에 대해서 정서적 공감을 너무 강하게 하면 이 외부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공감할 여유가 소멸한다고 저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적 공감이란 게 뭐냐면 일종의 마일리지 같은 거라서,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너무 강하게 공감을 하면 다른 집단에는 공감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마일리지 같은 거라서. 그 인터넷 SNS 미디어 같은 데 보면 우리 좀 공감 좀 해줘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사실 다른 사람한테 제일 공감 못한 애들이에요. 왜냐면 내가 속해 있는 내부 집단에 대해서 공감을 너무 깊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대해서 공감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혐오나 이런 갈등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감이 너무 과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서적 공감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싸우게 된다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너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는 절대 공감을 못 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 사회는 공감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공감 능력의 과잉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가 인지적 공감을 의식적으로 행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정서적 공감이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적 공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외부 집단에 대해서. 저번 주에 스튜디오에 뭐 유익남님도 그렇고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일요일 북클럽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발제문이 뭐였냐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무수한 타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부정적인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 뭐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이제 장대익 교수님 저자와 비슷한 생각들을 가졌더라고.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랑 다른 많은 사람들, 타인들을 굳이 깊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인지적 공감을 통해서 나랑 딱히 그렇게 긴밀하지도 않은 타인들을 굳이 이해를 해야 되나? 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그 MZ세대라는 이제 말도 있고, 이제 우리가 MBTI 열풍이, 지금도 MBTI 하면 다들 싱글벙글 하잖아. 영상 같은 경우에도 뭐 MZ세대들이 퇴사하는 이유, 그리고 뭐 MZ세대들의 특징 5가지, 이런 뭐 기사나 영상은 엄청 많았죠. 저도 이런 영상을 찍었고, 뭐 MBTI도 사실 우리는 그게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너 ENFP야? 나는 ENTJ인데 막 이렇게 싱글벙글 하면서 나와 타인을 다른 범주 안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세대가 개인성과 자유의지를 엄청나게 표방을 하는데 MBTI로 하여금 나와 타자를 프레임 안에 우겨 넣으면서 막 즐거워해요.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해보면 MZ세대라는 단어, 그리고 MBTI 열풍의 핵심이 뭐냐면 상대를 타자화하는 것에 있어요. 이 두 개의 핵심은 상대를 타자화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랑 아예 다른 종족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거지. 쟤는 그냥 나랑 다른 사람이야, 나랑 같은 종족이 아니야. 이런 좀 단호한 규정이 좀 나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거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상대방을 완벽하게 타자화함으로써 타인을 진지하게 이해하는 데 쓰는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그냥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꽤 많은 효익이 있는 거죠. 이런 단어는요,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만들어 왔어요. 왜냐면 모든 시기의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니까. 사회 형태의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항상 청년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핸드폰이라는 거 자체가 없었던 시절부터 내 얼굴만한 그 최초의 휴대폰 아빠가 사왔었어. 플립폰, 뭐 가로 본능, 스마트폰, 모든 기술들을 경험하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나랑 비슷한 세대분들이 많으실 텐데, 동네 친구랑 놀 때 0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적어놨다가 전화를 걸면 이제 예를 들어 친구 부모님이 받으시면 안녕하세요, 저 다니엘인데요, 누구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아파트 앞에 직접 찾아가서 막 놀자고 막 소리 막 질렀어야 됐거든. 나는 진짜 어릴 때 그렇게 놀았거든. 정말 다양한 관계의 경험을 한 거지. 인간관계의 다양한 형태를 체험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경험한 세대들이 전화통화를 되게 어려워한대요. 전화통화 자체를 기피하는데 그냥 카톡으로 말하는 게 좋지.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거든, 사실. 그리고 진지한 이야기를 이 카카오톡으로 하는 것도 제 기준의 예의 범절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진짜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일. 근데 이럴 때 내가 타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가장 유용한 관계 기술이 바로 타자화예요. 상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쟤네들은 그냥 나랑 다른 종족이야. 나랑 근본 자체가 달라. 이렇게 철저하게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인지적 공감을 통해서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면서 연결될 수가 없다면 완벽히 분리되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래서 MG라는 말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히 이해하면서 상대하고 연결될 수가 없으니까 완벽히 그냥 분리되어 버리는 거죠. 나랑 종족이 다르다고 규정해 버리고. 이게 근데 정이 좀 없어 보여도 사실 어떤 누구도 피해보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기성세대들도 청년들의 생활 양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 X, N, 뭐 M, Z 이렇게 알파벳을 이용해서 청년들을 완벽히 타자화한 거죠. 우리조차도 사실 기성세대라면서 어르신들을 타자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봤을 때 저런 낡은 방식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인지적 공감은 본능적인 사고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인지적 공감은 이제 정서적 공감에 비해 반경이 넓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반경이 아무리 넓다 한들 여기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한테 주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 달리 말해서 이제 정서적 공감은 굉장히 좁고 편협하지만 에너지가 적게 들고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인지적 공감은 줄 수 있는 범위는 넓지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다수에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유튜브에서는 이제 편가르기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 끝나고 나서 고된 하루를 끝내고 그냥 즐겁자고 보는 유튜브에서 나랑 다른 사람들을 막 진짜 이해하면서까지 에너지를 쓰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재밌게 그냥 보고 싶지, 나는 내 편이랑. 유튜브 보면서까지 내가 나랑 다른 사람들을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나? 그거는 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공감을 하기 위한 이식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사회를 보면요, 다 급속도로 굉장히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분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거든. 덕분에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인간 군상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거든요. 편을 계속 갈라요. 나랑 같은 팀이었다 거기서 또 편 갈라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타자화하는 게 감정을 속이는 아주 좋은 수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를 이해하는 척 하는 거니까. 쟤는 나랑 다른 종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마찰도 사라지고 감정도 평온해지죠. 근데 우리가 사회의 형태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계속 시대를 살아왔던 성현들의 가르침은 공통된 맥락을 갖고 있거든요. 이 관점에서 모든 타인들을 인지적 공감을 통해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어르신들의 잔소리를 다 시대에 동떨어진 이제 꼰대 배설이다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자식을 가졌을 때도 그들의 모든 표현이나 행동들을 방관해서도 안 되죠. 더 만족스럽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공통된 질서는 전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형태의 다름으로써 생기는 이 포장지의 차이, 이거는 상대를 타자화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지만 우리가 같은 본질을 지닌 그냥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관점들은 인지적 공감을 통해서 이해하고 체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측면에서 인지적 공감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족 같은 경우에는 내부 집단에서 나와 긴밀히 교류하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내 연인이라든지 와이프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정말 소수의 친한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때 정서적 공감에만 의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타자하면서 이해하는 척하고 넘기는 태도는 명백히 열등한 방식이죠. 뭐 어머니나 아버지, 뭐 남편, 친구들, 이런 사람들. 가족들도 사실 별것도 아닌 걸로 흩어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인지적 공감이요, 외부 집단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내부 집단의 분리를 막기 위해서 인지적 공감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자는 이제 외부 집단을 이해할 때 인지적 공감을 써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내부 집단의 결속력을 위해서 인지적 공감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랑 긴밀한, 나의 행복도를 책임지는 긴밀한 소수를 위해서 상대의 입장에서 깊게 생각하고 인지적 공감을 통해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